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 글로벌 시장이 하락을 했고 또 이번 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월요일, 오늘까지 화요일 반등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투매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그런 투매가 매수국 흐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가운데 이 반등 흐름은 1박 2일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비중을 늘리고 축소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가지면서 기간 조정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점검하면서 왜 그러면 우리 시장이 그죠?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왜 이런 잘 나가던 시장에 이 불협화음이 있는지 그 하락 요인 5가지 그 5가지 뭐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점검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었고, 그죠? 금요일 날 형성되었었던 또 월요일 아침 부분에서 형성되어 있었던 저점을 붕괴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죠. 자, 먼저 오늘 끝난 시장 부분을 간단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황 방송을 들으신 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금요일과 월요일 날 매수했었던 종목 부분에서 차익 실현도 좀 일부 하셨을 거고 그죠? 현금의 비중을 좀 만들었을 거고 또 그 속에서 개별적인 수급 사항이 양호한 종목 쪽으로 또 매수를 늘리셨을 부분도 있을 거고 그죠? 또 단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되 또 중장기 부분에 있어서는 밀릴 때마다 주도 섹터, 주도 흐름을 갖고 있는 섹터나 종목 부분을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성향에 따라서 좀 틀린 부분인데 여러 가지 맥을 짚어보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술적 흐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단기 추세를 회복하는 코스피 지수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번 주 월요일 어제 형성되었었던 외바닥 라인 부분이 나왔고 그런 가운데에 이전 고점 부분을 통과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죠, 그죠? 여기를 통과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이 지수대의 3,266포인트를 돌파할 때의 이 삼성전자의 모습과 그리고 LG화학의 모습과 그리고 현대차의 모습을 보면 곧바로 돌파하기는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으니까 지수에 대한 포인트는 이제 완급 조절이 좀 필요로 한 흐름으로 가겠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오늘은 코스닥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그건 당연하죠. 그죠? 왜? 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세게 올라왔으니까. 그죠? 어제 미리 코스닥이 3% 정도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은 장중 흐름 부분에 있어서 21 이평선의 저항을 받는 위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항상 어떤 종목이고 그죠? 어떤 종목이고 시장이고 간에 이 이전 저점을 깨뜨린 상태에서 이 저점을 깨뜨린 상태에서 21 이평선과의 이격이 이렇게 큰데 한 방에 돌파해서 올라가는 부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건 개별 종목도 쉽지가 않고 거의 세력주 정도가 돼야 그렇게 한 방에 돌파를 하죠.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키움증권에 있었을 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뭐예요? 21 이평선 밑에 있다가 21 이평선을 돌파할 때는 그죠? 항상 이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000년도에 그죠? 즐겼었던 그 이야기가 그죠? 21 이평선을 터치하고 돌파하려면 딥키스를 해야 된다.
그죠? 딥키스를 하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저 주식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성인들이시니까, 그죠? 뭐 미성년자가 주식 투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딥키스라는 건 뭐예요? 서로 가까워 있어야죠, 그죠? 멀리서 궁둥이 저쪽 뒤쪽으로 내밀고 키스해 보니 그 키스가 되겠습니까, 그죠? 마주보고 좋아하는 사이가, 그죠?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서 또 그 드라마 보시면, 그죠? 발꿈치도 들죠. 그죠? 그 뭐 키가 작은 분이, 남자도 키가 작을 수가 있고, 여자도 키가 작을 수 있지만, 그죠? 그래야 딥키스를 하잖아요. 그죠?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딥키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래야 여러분들께 기억이 오래 남을 거다고 생각을 해서 그 비교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가까이 있어야 21 이평선을 돌파할 수가 있고, 지금 이 먼 데서 왔잖아요. 그죠? 이격이 벌어진 데서 왔으니까 저항을 받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딥키스라고 뭐에 발꿈치를 든다. 그건 뭐에 이 거래량을 크게 증가시킨다. 그 두 가지 요건이 만족이 돼야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래량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너무 먼 데서 왔죠. 그죠? 먼 데서 왔다. 어제부터 21 이평선을 돌파해야 추세를 확실하게 복원하는데, 그죠? 뭐 거래소는 아슬아슬하게 21선까지를 갖다 놓긴 했어요.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수를 받쳐줬기 때문에. 그죠? 자, 이제 딥키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제대로 된 요건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외바닥이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 이 어디쯤에서 쌍바닥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죠, 그죠? 뭐 다행스럽게 뭐 미국 시장이 한 번 정도 더 세게 올라주면 21 이평선을 돌아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고점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그죠? 이미 여러분들께 해외 시장, 미국 시장의 차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죠? 이미 여기 자국이 있네요, 그죠? 설명을 드렸었던 자국이 뭐예요? 이 13,000 라인 부분을 오게 되면 반등이 들어온다, 나스닥, 그죠? 그 반등 흐름이 이 위치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반등을 노려서 여러분들이 1박 2일 비중을 확대할 시점이 지난주 금요일 오후장과 월요일 아침 부분이다. 그죠? 그럼 거기에서 매수를 했으면 다 수익 나서 오늘 아침 매도를 했어도 다 수익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뭐에 내일부터 또 급락한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될 때와 비중을 뭐에 조금 줄여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이야기를 한 거고, 오늘은 우리 시장, 뭐 미국 시장의 나스닥 선물이 0.5% 정도 상승하고 있었던 것도 다 반영을 한 부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미국 시장이 오르면, 그죠? 내일 음봉이 날 수 있는 부담도 있는 상황. 그런 거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수급 동향이라 그랬죠. 그죠? 수급 동향. 내 종목의 수급 동향도 체크하는 것이 필요로 하지만, 그죠? 이 주식과 관련된, 그죠? 거래소 전체 그리고 또 시장 전체에 들어오는 수급 흐름들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제 코스닥 열심히 매수했었던 거 뭐 일부 팔긴 했어도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고, 그죠? 오랜만에 뭐에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뭐야 어제 매수를 주체의 흐름을 갖고 갔었던 금융 투자가 계속해서 매수를 좀 들어왔다. 아, 그러면 뭐에 한 번 정도 더 뭐에 반등을 할 만한 아주 애매한 수급 구조를 만들어 놨구나. 왜? 선물은 또 매도를 때렸으니까, 그죠? 그리고 콜도 뭐에 콜은 외국인 입장에서 매도를 때렸고, 그러니까 더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좀 뭐에 막을 생각이고, 또 내려가는 것도 일정 정도 막을 생각.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들께 기간 조정에 대한 이야기, 흐름 부분을 이야기했던 거죠. 뭐 지수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낙폭이 심했었던 어제
섹터 부분들이 일부 반등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어제 반등을 좀 못했었던 쪽에서 반등이 들어와 줬고 그죠? 그러면서 골고루 돌아 나오는 형태의 움직임이 전개된 상황이죠. 그죠? 자, 이제 특히 오늘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등 이 부분이 거래소 지수를 일정 정도 잡아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뭐 구체적인 내용 부분들은 항상 시장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아까 해외 시장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시장은 사실 뭐예요? 많이 떨어진 건 아니죠, 그죠? 우리 시장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부분이 아니었죠. 조정이 요 폭에 일부 나오긴 했어도 그렇게 크게 나온 부분은 아니죠, 그죠? 뭐 이 게임스탑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한 상황이긴 해도, 그죠? 오히려 이제 아시아 증시가 고점 대비 밀린 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만이라든지 상해 종합 이런 쪽에서 많이 밀린 거잖아요. 그죠? 폭 자체가. 자, 이제 그 요인들에 대한 점검을 일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시아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전개됐느냐?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여기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5가지 점검 사항, 그 우려 요인이라는 거예요. 매크로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우려 요인 5가지 정도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요 중국 15금리 급등, 중국 1월 말에 그죠? 1월 말부터 조정이 나왔는데 그죠? 그 요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사실 그동안 우리 시장이 11월 초에서부터 이 999포인트를 3개월 동안 올라오면서 약 40%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지수상으로 10% 정도 밀리고 주도 섹터, 주도 종목 부분은 20% 정도 밀리고 그리고 비주도 섹터는 40%에서 50% 종목별로는 그렇게 밀린 종목들이 많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흐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15금리 급등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중국이 긴축하는 것이 아닌가. 그죠? 왜냐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회복을 가장 빠르게 했었던 게 중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에서 금리가 단기 자금 시장에서 은행 간 금리가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중국 통화 정책에 일정 정도 기조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우려를 자아냈고 그런 흐름이라면 미국 시장이나 유럽 그죠?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행여 유동성을 조이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가 일정 정도 작용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이 약세가 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 긴축의 흐름으로까지는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월 말에 중국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저희 이유였었는데 그게 월말 자금 수요가 증가됐고 그리고 이 춘절 그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그 설처럼 그죠? 춘절을 앞두고 그 춘절에는 그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월 말에 일정 정도 유동성을 일부 회수했었던 거다. 그죠? 그런 흐름이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것이 일파만파 그죠? 이 다른 그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까지 확산되는 그런 흐름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재 요인 5가지 중에 하나는 일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 팬데믹이 쉽게 잡히는 것 같지 않는 모습. 그죠? 왜냐하면 이 프랑스가
뭐 국경 봉쇄 연장을 하고 뭐 유럽 쪽에서 연장한다는 이야기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독일은 그 학교나 뭐 보육시설 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슈퍼마켓 뭐 이런 걸 제외하고는 모든 상점을 닫는 봉쇄를 원래 2월 14일까지 예정돼 있었는데 봉쇄를 그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 변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쳤고 뭐 우리나라도 설까지 또 연장을 했죠. 그죠? 거리두기 단계를. 그죠? 그리고 또 중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일간 150명 수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뭐 북경에 인접한 허베이성 인구의 이동을 제한하는 강수를 두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죠? 사실은 봉쇄가 길어질수록 그 서비스업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4, 4분기와 1, 4분기가 다소 기업들의 실적이 정체되고 그런 가운데에 미국 시장의 1, 4분기 경기 GDP 성장률은 다소 안 좋을 것이라는 거. 이제 이런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죠? 빵빵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은 아닌 거죠. 그죠? 자, 이제 이런 단점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그림 하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차트죠, 그림. 이 부분이죠. 미국과 유럽의 신규 확진자 수 추이 부분을 보게 되면 미국이 이 파란색인데 그죠? 7일 이동 평균선 최근 일주일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고점을 1월 달에 형성을 했다가 쭉 내려오고 있죠. 그죠? 유럽 역시 그죠? 유럽의 주요국 5개 국가도 이제 좀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 동아시아, 우리 일본이나 중국 또 우리 한국 이런 쪽 라인 보더라도 일본도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뭐 미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봉쇄를 강화하고 연장하는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 함께 있는 거죠. 그죠? 서비스업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우려는 있지만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작용한 부분인데 이런 요인들은 결국 경기 회복을 조금 지연시키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요인이지, 그죠? 그것이 확 밑으로 떨어질 만한 요인의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간이 좀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49개 국가에서 백신 접종 건수가 보고되고 있는데, 그죠? 그 국가별로는 이스라엘이 가장 이 접종률이 지금 34.7%고,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영국, 미국, 뭐 이런 쪽 부분들이 지금 선두권에 있고, 유럽 주요국은 2% 내의 접종 진도율, 뭐 우리나라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 이 아스트라제네카 이쪽 라인에서 그 인도 공장 화재하고 유통상의 이슈,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 세계 백신 접종 속도에 대해서 좀 느려지면서 그것 백신과 치료제를 맞으면 빨리 경기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약화될 수 있는 흐름.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멈칫멈칫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도 그거와 맞춰서 기대감을 조금 시간을 늦출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죠.
그죠?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지금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 법안을 놓고 양당이 협의 중인데 그게 지금 진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게임스탑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죠? 게임스탑과 관련돼서 과잉 유동성의 흐름 부분 속에서 공매도 헤지펀드하고 싸우고 뭐 통쾌하다 뭐 아니다 뭐 그런 논란은 둘째하고 그죠? 그런 게 이슈가 된다는 건 뭡니까?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지금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 법안을 턱 하고 지금 시점에 통과시킬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거는 환율에서도 일정 정도 나타나고 금리에서도 일정 정도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에서 저 돈을 1조 9천억 달러 풀고 앞으로 경기 부양을 계속 한다라는 건 돈을 유동성을 계속 늘린다는 건데 지금 핫하게 미국 시장에서 핫하게 나오는 뉴스가 이 과잉 유동성과 관련된 공매도와 이 전쟁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 기업이 실적과 성장 흐름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큰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게임스탑이 그 정도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종목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또 돈을 푼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불난 집에 기름 갖다 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위반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거를 빨리 통과시키지 않을 거다. 또 빨리 통과시키지 않을 거다라는 건 뭡니까? 시장의 지수가 급하게 움직일 수 없다는 거지요. 급하게 상승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뭐예요? 9천억으로 줄이느냐, 경기 부양한 규모를 줄이느냐 아니냐. 그죠? 그러면서 그 심사하고 그 통과하는 데까지 적어도 4주에서 6주, 한 달에서 한 달 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미국의 지금 기업들의 실적 흐름도 지난번에 보여준 차트처럼 4, 4분기나 1, 4분기 실적이 거의 비슷한 흐름 속에서 거기에 1, 4분기 경기 전망도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거기에 미국의 1, 4분기 GDP 성장률도 다운된 그죠? 왜? 봉쇄 연장에다가 백신 접종이 지연되는 상황. 그런 흐름들 속에서 경기 부양안까지 빠르게 통과되지 않는다면 올라갈 수 있는 명분,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죠? 단박에는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까 박스권 기간 조정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 흐름은 결국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소고, 그죠? 요소 중에 하나고, 우리 시장이 이전에도 2달 반 정도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였다면, 지금 1월 11일부터 형성된 부분에 있어서 이 그림으로 박스권이 연장될 수 있겠죠. 다음 주에는 수요일 날은 옵션 만기고 옵션 만기 끝나면 설이고 그죠? 설 끝나면 2월 중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4월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고 3월 16일 날 공매도 재개 여부가 있고 그러면 3월 시작하면서 이 4월 보궐선거 영향을 주려면 공매도를 연장하거나 하는 그런 이슈도
뭐예요? 3월 중순, 초중순쯤에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막바지 국면에 그래야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4월 이 보궐선거에도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젊은 주린이도 많기 때문에 그죠? 젊은 주린이도 많기 때문에 그네들을 뭐에 주가가 더 많이 내려가는 것도 미국 정책 기반자에서 입장에서 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4월 이 보궐선거 쪽 라인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올라가 버리면 뭐예요? 오히려 4월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제가 정치적인 그냥 예상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맞다 안 맞다 너무 정치적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 뭐 스스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그죠? 주식이라는 건 왜 제가 지난번에도 3266포인트 그 고점에 대한 부분의 근거를 그죠? 난데없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금감위가 왜 3,300 돌파하면 고평가라는 보고서를 왜 지가 뭐에 올립니까? 그죠? 그런 내용 흐름들을 보게 되면 굳이 정치적인 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 그리고 주가가 급하게 올라왔다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봐서 뭐에 일정 정도 기간 조정이 좀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그게 종목으로 차트의 주도 섹터의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배하고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예상하는 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저는 예상하고 예상이 틀리면 또 그거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주식은 끊임없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길게 중장기로 보겠다? 예, 들고 계세요. 그죠?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들고 계신다면 뭐 매일매일 뭐하러 방송 듣고 뭐하러 합니까? 그죠? 시세를 뭐하러 보시냐고. 그죠? 중장기 하는 분이. 그 중장기 관점을 볼 거면 아무 이상 없어요, 시장. 그죠? 월봉에서 추세 깨졌나요? 글로벌 시장 월봉의 추세 하나도 안 깨졌어요. 그죠? 추세 깨진 거 확인하려면 뭡니까? 적어도 월봉에서 뭐예요? 이 20개월 이평선. 그죠? 이거 깨져야 되네. 2250포인트를 깨져야 추세가 망가진 거예요. 장기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름 예상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아, 저런 관점도 있구나. 그래서 저런 흐름들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데 수급으로 저렇게 갈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자꾸 고민해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딸랑 하나 종목 주고 내일 올라가면 그죠? 자랑하고 이런 거 하려고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AS도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무슨 점쟁이의 그 종목의 흐름 부분 양호하고 해도 그죠? 시장이 급락을 하면 대부분의 종목이 급락했던 거 보셨잖아요. 그죠? 반대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큰 폭으로 오르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시장 흐름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내 종목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굳이 도움이 안 되시면 보지 않으셔도 돼요. 아셨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려진 부분 한 부분 중에 미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그 속에서 또 하나가 뭐예요? 요거 이야기는 해야 되겠구나. 그죠?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는 1조 9천억 달러가 통과되는 흐름으로 갔으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반등 못했어요.
그죠? 제가 그때도 그 고점 나오던 때도 환율이 이상하다. 더 안 밀린다. 왜? 미국에서 1조 9천억 달러 돈 풀고 앞으로 더 푼다라고 바이든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다면 그게 쉽게 통과되는 흐름이라면 환율이 뭐해? 우리 원화가 더 강세로 가야죠. 밑으로. 떨어져야죠. 그죠? 그런데 뭐해? 통과가 미적거리고 급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니까 뭐해? 환율이 반등하는 거잖아요. 그죠? 환율을 가지고 또 매매하는 환율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걔네들 입장은 주식하고는 주식하고 뭐 연관지어서도 하겠고 또 뭐 개별적으로도 하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돈을 지금 바로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닌 모습을 하니까 과잉 유동성에 대한 부담을 일부 느끼고 있으니까 통과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아니면 통과되더라도 규모가 줄어들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율이 반등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또 딜레마인 겁니다. 만약에 1조 9천억 달러의 이 추가 경기 부양안이 그냥 다 통과된다. 그죠? 다 통과됐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인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만큼 뭐예요? 경기가 안 좋구나. 응? 그래서 이렇게 돈을 더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으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1조 9천억의 경기 부양이 삭감돼서 뭐 앞으로 몇 주 안에 그 통과되는 그 경기 부양안의 규모가 적게 된다면 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염두에 둘 수가 있어요? 저렇게 규모를 줄일 만큼 미국 경기가 괜찮나? 미국 경기가 괜찮나? 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화는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환율이. 그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같이 어떤 현상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부양책 규모를 그대로 갖고 가고 돈을 더 풀겠다 그러면 아직 경기 회복이 미흡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뭐예요?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진행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반면에 반대의 경우 규모가 줄어들거나 그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는 흐름이면 미국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우리나라가 원화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는 부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 주식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사안을 제가 결정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안이 나왔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시장이 반응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5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뭡니까? 그죠? 그게 이제 연결돼서 미국 인플레이션 걱정을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죠?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거는 아까 시장과 관련된 경기 부양과 관련된 흐름하고 똑같아요. 그죠? 경기가 나아지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뭐예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뭐예요? 시장은 그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이 조여질 수밖에 없고 그 유동성이 조여진다는 건 결국 실적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종목이나
섹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종목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항상 주식시장은 어떤 지표나 어떤 부분들은 양날의 칼입니다. 올라가면 긍정적인 이유로 받아들이는 거고 떨어지면 부정적인 이유로 받아들이는 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니까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요점은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지난주까지 아시아 증시 전반이 약했었던 요인의 5가지 내용들이었다. 그죠? 그런데 그 내용 보면 그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는 시장을 더 급락시킬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난 저점 기준 그래서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2950 내외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밀리더라도 비중을 확대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3150 이상으로 들어가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뭐예요?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보는 거고 그건 종목마다 틀린 거예요. 시장 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뭐예요? 내가 성향이 단기냐 중기냐에 따라서 틀린 거고 그죠? 내가 중기라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시세 보고 그죠? 떨어질 땐 가슴 아파서 가슴 졸였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면 봐라 내가 들고 있길 잘했지? 그건 중기가 아니에요. 단기 시세 보면서 매일 고통받는 거지. 그죠? 성향에 대한 흐름 부분부터 스스로가 원칙, 스스로의 나름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인지 단기 매매도 시장을 바라보면서 당일 매매 흐름도 제대로 못하면서 단기 매매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단기 매매가 가장 시장에서 어려운데 그죠? 실력도 공부도 안 해놓고 단기 매매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죠? 내가 무진장한 공부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트도 볼 줄 모르면서 그러면서 단기 수급 체크도 할 줄 모르면서 단기 매매를 한다는 건 뭐예요? 아마추어가 프로하고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권투도 여러분들 라이트급, 헤비급 나누잖아요. 체급별로. 그런데 주식시장엔 전업 투자하면서 그죠? 모니터 몇 개를 갖다 대고 분봉과 시장 상황과 선물 옵션 이걸 다 보면서 단타하는 세력과 돈을 더 많은 규모로 그죠? 매수매도 험해도 그죠? 뭐 누르는 모습 그거 하면서 하는 놈들도 있는데 그런 경험과 그런 지식과 그런 공부도 없이 단타 매매하겠다고 뉴스 보고 올라가면 쫓아가서 매수했다가 떨어지면 그 회사 공부하고 그런 매매를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특히 직장인분들은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고 해도 쉽지 않은데 그죠? 상사 눈치, 부하 눈치 보가면서 모니터 껐다 켰다 하고 조그만 단말기 휴대폰으로 그거 시세 봤다 안 봤다 하면서 그런 매매 하지 마세요. 그죠? 저는 적어도 그런 매매를 안 시킵니다. 회원님들한테.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큰 종목 위주로 시장의 주도 섹터 주도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경험을 얻은 이후에 내가 퇴직하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개별 종목의 시세 흐름을 갖는 테마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종목을 매수하라 했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저놈이 뭐 때문에 매수하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런 것들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타당하고 일리가 좀 있다? 라고 생각과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니까 실적이 괜찮아지는구나? 그리고 산업이 성장할 수 있구나? 그리고 수급
흐름을 보니까 수급도 외국인이나 기관 중에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쪽도 있고, 그렇다면 시장이 노이즈가 조정이라는 노이즈가 발생을 해도 내가 들고 갈 수가 있는 종목이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냥 전문가가 뭐 이낙연 관련주예요. 뭐 누구 관련주예요. 정치 이런 얘기하고 뭐 어떤 무슨 막 포장해서 이거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하고 막 사란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키는 여러분들이 엔터키를 누르잖아요. 누르시기 전에 그 종목이 전문가가 매수하고 방송에서 매수하라고 하는 매수해도 된다는 종목이 정말 괜찮은 종목인지, 여러분들 냉장고 TV 살 때 TV에 광고 나온 것만 보고 삽니까? 그죠? 그거보다 더 비싼 주식을 사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 보고 재봐야죠. 여튼 다시 돌아가서 아까 그 5가지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중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이건 아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락할 요인이 아니다. 둘째, 팬데믹과 관련돼서 봉쇄조치 연장, 요 부분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죠? 기간이 필요로 하는구나. 셋째, 백신 보급과 관련된 부분, 이 역시 시간이 좀 필요로 하는구나. 네 번째,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 게임스탑이라는 이런 과잉 유동성, 쇼스키즈라는 이런 이야기, 이런 게 만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왕창 푸는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기에는 조금 부담겠구나. 시간이 필요하구나. 다섯 번째, 그죠? 연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금리를 일정 정도 그 이야기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평균 물가 목표제 이거 이야기하면서 당분간 제로금리 일정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용인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했었던 거. 그런 걸로 보면 급격하게 하락하는 걸 또 방치하지는 않을 거구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 글로벌 시장에 놓여져 있는 이 5가지 이유는 시장을 초급락시킬 요인은 아니고 시간이 필요로 한 요인이구나. 그러면 단기 매매자는, 그죠? 단기 매매자는 올라가면 비중 좀 줄이고 내려오면 비중 매수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견뎌야 되고, 중기 매매자는 창 덮고 한 달 정도는 그냥 안 보는 게 낫다. 그죠? 그러면서 내가 그런 시장의 지수 박스권의 흐름이라면 그런 가운데에서 수급이 놓여져 있는 잘 짜여진 종목, 그죠? 이런 부분들로 내가 단기 매매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포커스만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상하는 흐름은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건 또 매일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글로벌 시장에 무수히 나오는 뉴스나 그런 플로우에 의해서 오늘 이랬는데 갑자기 내일 우리 시가총액 좋은 종목에게 호재가 확 나와요. 그죠? 그러면 또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끊임없이 예상하고 끊임없이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 주식시장이다.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